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해결. 문제가 도출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현상 및 문제의 도출.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3시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고객 분석. 그래서 상권, 고객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 문제점 해결하는 프로세스는 어떤 각종 어떤 점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실적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효율 지표로 그런 걸 통해서 역신장하는 원인이나 문제, 점포가 역신장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못하게 900만 원 판다라든지. 그러면 100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100만 원이 매출이. 그런 역신장하는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보는 것인데, 그럼 볼 때 가장 원인 분석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먼저 상권 고객 분석이다. 그 다음에 경쟁 분석이다. 세 번째 자전 분석을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상권 고객인데 고객 분석이 커스터머, 경쟁 분석이 컴페티션, 자전 분석이 컴퍼니. 그래서 이거를 3시 분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있을 때는 3시 분석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플랜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한다. 피드백. 현상 및 도출을 해서 역신장 사유를 분석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점포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이제 역신장 사유 분석이다. 실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포 지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가장 많이 보는 게 매출 관련 지표를 본다는 거죠. 매출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익 관련 지표. 이익이 지난번보다 떨어졌다? 아니면 그대로다. 그 다음에 재고 관련 지표. 보조 효율 지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점포의 지표 분석을 통해서 현상 및 문제점을 도출한 건데 점포의 성과를 인지하고 현재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공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 부진 성과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과 개선 목표를 수립해서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해결책을 이제 수립하는 건데 해결책을 수립하는 가장 방법으로서 해결책 수립하기 위해서 상권 고객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경쟁 분석을 하고 자전 분석을 하고. 상권 고객 분석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간다든지 나이스맵에 간다든지 서울시를 간다든지 이러한 사이트를 할 수도 있고 또 고객과의 소통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상권 분석. 그리고 경쟁점 분석은 경쟁점을 조사해보는. 자전 분석은 매장 내부 전반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고객 구매 행동을 면밀히 관찰 분석한다든지 계산한 일지를
시행해서 계산한 일지를 시행하고 절차를 철저한다. 세 번째는 이제 상권 분석입니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상권 고객 분석인데,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정 점포가 있어요.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디 사느냐. 이게 지리적인 범위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설명하면 점포가 흡인할 수 있는 지리적인 영역이다. 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 사느냐. 그게 이 점포의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권의 이제 구분은, 상권의 구분은 1차 상권, 2차 상권,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주로 말하는데,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점포에 슈퍼마켓 같은 거는 500m 주번이라든지, 500m. 2차 상권은 700m. 3차 상권은 그 이외의 지역. 그래서 보통 1차 상권은 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매출액의 한 70%를 점유하는 지역에 1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2차 상권까지 하면 한 90%가 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 사느냐. 이게 이제 2차 상권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권의 주요 속성은 이제 상권을 나눌 때는 입주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권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차 상권으로 1차적으로 상권이 500m로 구분을 하고 2차 상권은 700m로 구분하는데, 또 이것이 편의점일 때는 또 다른 거죠. 어떤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상권의 범위가. 그리고 도로 및 지역 요인으로 또 상권이 달라지는 거죠. 큰 길은 안 건널 수 있잖아요. 거리가 가까워도. 그죠? 지하도가 지나간다. 그러면 안 건널 수 있는 거죠. 지하도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고속도로라든지 교량, 임야 이런 거는 상권을 단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권 타입별로 어떤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상권이 이제 고소득 지역이냐 소득으로 저소득 지역이냐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소득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동네냐. 이럴 때 고소득 지역은 대부분 가격보다는 품질에 대한 니즈가 높다. 그리고 브랜드 제품 및 수입품, 시즌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상품 이외에 매장 환경, 청결도, 서비스에 대한 민감도, 이런 거와 민감도가 높음,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소득 지역은 일반 생필품 니즈가 높다. 그 다음에 주변 상권과의 가격 비교를 통한 가격 민감도가 높다. 저소득 지역은 가격 민감도가 높다. 그럴 수 있죠. 프로모션 상품, PB 상품에 대한 반응이 높다. 그래서 저소득 지역, 특히 25평 4인 가구, 이런데,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사는지 않고 4인 가구가 사는데 25평이 많은 동네, 이런 동네가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된다. 이게 이제 슈퍼 같은 경우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 타입별로 또 연령대별로도 다르다. 싱글 상권이냐, 유아 상권, 노년 상권. 여기에 따라서 소비가 달라지는 거죠. 싱글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는 델리카 및 즉석식품에 대한 니즈가 높은 거겠죠.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중장년 상권. 이거는 이제 일배식품이라든지, 뭐, 우유,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니즈가 높고, 노년 상권은 성인용 기저귀라든지, 성인 특화 상품에 대한 니드가 높다라는 거죠. 응? 일반적으로 정육 및 근체류가 높고,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겠죠. 그리고 또 상권 입지별로 보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도심 역세권에 있는 슈퍼마켓, 농촌에 있는 도농 슈퍼,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응? 아파트, 응? 대표적인 한 세 가지만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대표적이니까 아파트를 좀 보면 40대 주부와 10대 학생 고객 비율이 높다. 이런 데서는 국내산 우육, 첨가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품들이 수요가 높다는 거죠. 각각 이게 다르다는 거죠. 농촌 지역에서는 어떤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 거지. 응? 양곡, 작곡, 자가 생산으로 매출 비중이 낮고 간편 간식 비중이 낮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학습 내용을 문제점 해결을 위한 분야,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상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 현상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장 사유라든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때는 프로세스가 상권 고객 분석, 경쟁점 분석, 자점 분석, 삼시 분석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피드백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는 현상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그 방법으로 상권 분석, 경쟁 분석, 자점 분석을 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순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